특별히 또 여성위원회가 이번에 또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지금까지 또 우리 역대 회장님들께서 이 자리 해주셨기 때문에 소개도 해주시고, 특히 이제 정보보호 분야에 어떻게 이렇게 입성하게 됐는지 이런 어떤 에피소드나 계기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우리 이대 회장님부터. 한국정보보호학회 2대 여성위원회 회장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정보공학이라는, 그 당시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는 좀 생소한 전공이었어요. 또한 대학교 4년 동안 정보보안이라는 거는 저희 그때 컴퓨터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당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1995년 인터넷이 보급되고 많은 사람들이 개인용 PC를 소유하고 통신을 하게 되면서 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와닿게 되겠죠. 석사를 좀 늦게 갔습니다. 그래서 석박사 과정을 제가 이제 정보 보안 분야로 제가 세부 전공을 하고 그렇게 학위를 받은 후에 저는 지금 호은대학교 컴퓨터정보보안학과에서 정보보안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반갑습니다, 교수님. 진짜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화석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면은요. 진짜 정보 보호의 역사를 쓰신 분이시네요. 네. 시작부터 예. 지금 부흥기까지 계속 예. 이제 또 여기 또 3대 우리 회장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죠?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에서 학생들 정보보호 분야로 가르쳤었고요. 그 다음에 두두IT나 이전에 데이터게이트 인터내셔널 그런 회사에서 정보보호 관련한 연구 개발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보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저도 대학원에서 박사 논문 주제가 정보보호 분야여서 그쪽으로 연구했고, 졸업 후에 보안업체 근무하다가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가면서 계속해서 보안 분야로 연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사실 서울여대가 정보보호 쪽, 그러니까 보안 쪽으로 특별히 또 특화되어 있잖아요, 많이. 거기에서도 오랫동안 한 몇 년 정도 계속 교수님으로 계셨던 거예요. 네, 제가 2002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학생들 가르쳤었습니다. 지난번 저희 여성위원회 모임 때 제자분들이 많이 오셨었잖아요. 되게 뿌듯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너무나 탁월한 친구들이 많아서 여성위원회 같은 모임에서 보니까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오, 정말요. 교수님이 되신 분들도 많고 그쵸? 네, 제자분이 저희 여성위원회 멤버로 합류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지금 현재 이제 저희 여성위원회 회장님이신데, 소개와 함께 또 행사 준비하시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이런 부분들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지금 5대이고요. 5대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윤경입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원래 저는 학부 석사는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칩 설계를 전공을 하고 있었는데, 석사 마칠 때쯤 저희 랩 선배분이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암호칩 설계 인력이 필요하다, 너 오겠냐 하셔가지고 이끌어 주셔서 제가 입사를 해서 암호칩 설계를 하다가, 그러다 보니 암호칩 설계를 하면서 다른 암호 프로토콜 쪽으로 확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보안 쪽에서 제가 23년 7개월을 일을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중간에 근무를 하면서 그래도 박사까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파트타임 박사를 하면서, 파트타임 박사를 할 때는 보안 쪽으로 제가 전공을 했거든요. 전산학과를 가서 보안 전공하는 교수님께 학위를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10주년 행사는 위원장님들이 우리 여성위원회를 너무 잘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더 부흥하고 있는데, 그걸 기념해서 한번 행사를 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1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세요. 8월 30일입니다. 출범 당시에도
그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이제 2024년도잖아요. 그때와 지금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여성위원회 출범 이후에. 큰 변화라고 하면 네. 이제 그 당시에도 뭐 이렇게 제가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그 당시에도 이런 거죠. 이렇게 원활하게 제가 그랬잖아요. 학회 활동은 하더라도 우리들이 여성이라는 그 앞에 여성이라는 워딩을 넣어서 활동하는 거는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들하고 항상 동등하게 경쟁하고 공부했었기 때문에 뭐 여성으로서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꼭 그렇게 위원회 활동을 해야 하나 이런 인식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당면 과제도 얘기를 하고 서로 네트워킹도 확장하고 그러면서 주는 어떤 긍정의 힘 그리고 서로 또 처지도 알고 그러니까 끈끈해지고 이 모임이 단디해진다는 거를 외부에서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때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저희가 뭔가를 하고자 할 때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라는 거가 저는 조금 그러네요. 10년 전과 네. 비교했을 때 굉장히 변화라면 변화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위사라는 저희 정보보호학회에서 큰 국제 학술대회에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8월 30날 저희 여성위원회 10주년 행사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교수님들이 꼭 여성만 참석해야 되나요? 저희 남자들도 가도 되나요?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물어봐 주시고 그렇게 해서 남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렸고 꼭 와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예전에는 거기는 내가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면 요즘은 와주시면 좋겠다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예. 가고 싶다. 가겠다고, 이제 예, 이렇게 가고 된, 싶다는 표현을 네. 해주셔서, 예, 저는 이게 진짜 큰 변화라는 저는 생각을 그게 했습니다. 굉장히 예. 큰 변화가 아닐까 그러네요. 그런 거. 네. 우리들의 변화도 있었지만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나 이렇게 남성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 거에 많이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거에 어떻게 보면 더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연구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뭐 회사도 그렇고 우리가 그 성 비율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거기서 어떤 여성들끼리의 어떤 장을 펼쳤을 때 꼭 필요할까? 막 이랬는데 해보니까 정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능력을 인정받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정말 이런 성과들을 냈다. 이런 결과물들이 정말 보람됐다 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네,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원래 여성들이 이게 정보보호라는 것이 섬세하고 약간 기술적이고 그 다음에 그 현장에 나갔을 때 대인 관계가 필요한 업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여성들이 굉장히 적합한 그런 직종 중에 하나일 텐데 저가 이제 그 서울대 정보학과 있을 때 그 졸업한 졸업생들이 이 현장에 나갔을 때 굉장히 그 대인 관계가 필요한 그런 업무뿐만 아니라 굉장히 기술적인 파트에서도 좋은 결과를 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해 들을 때 오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그런 기쁜 마음을 많이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대학 다닐 때, 대학원 때도 물론이고, 이렇게 자기 인생에 조금 더 욕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뭐든 하는 사람들이 예, 회사에 가서도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여성이 이런 정보보호 분야를 전공하면 할 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가 또 이런 데이터가 주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통데이가 이게 멘토링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행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소통데이에 대한 부분도 좀 듣고 싶고 이 이공계 학부 쪽에서 이런 어떤 현장의 전문가와 그리고 이제 희망하는 학부생들, 뭐 꿈나무들 하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또 멘토링처럼 지원하는 이런 제도들이 일반적인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멘토링이나 이런 거는 역대 위원장님께서 계속 생각은 해주시고 저희가 토론은 했었는데 예산도 필요하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여성위원회가
그 여성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예산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기존의 위원장님들께서 너무 열심히 해주셨기 때문에 제 때가 왔을 때 그 예산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항상 고민했던 것이 현장에 가보면 이 학부생 여학생들이나 이런 학생들은 되게 두려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냥 일단 취업한 다음에 거기서 부딪히면 되는데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너무 모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직접 회사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자리를 이제 마련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번 2024에도 소통대회가 계속해서 이제 준비되고 이번에는 더 확장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거기 여성과학기술인 총연합회에서 지원하는 단체, 여성 단체가 한 7, 80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서 멘토링을 하는 학회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 지난번 회의에서 저희 정보보호학회 여성위원회에서 멘토링 하는 걸 예시로 드시면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작년부터 여학생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남학생, 여학생 구분하지 않고 같이 하는 게 서로 더 좋은 것 같아서 서로의 다른 생각을 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여성위원회에서 하는 행사 이러면 여학생만 참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학생들도 오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주 만날 수 있고 조금 더 끈끈하게 연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멘토 한 분에 대해서 멘티 한 두세 분 정도 이렇게 짝을 이뤄서 이렇게 지속적인 1년 내내 뭐 아니면 2년 정도까지 해서 이렇게 지속적인 멘토링을 하면 조금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온라인이었는데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다시 개최를 하는 거니까 서로 보고 잘 맞으면 그게 매칭이 될 것도 같거든요. 쭉 이어지는. 네. 그럼 특별히 이제 8월 30일에 이제 있어지는 그 소통데이. 이 소통데이가 이번에는 좀 다른 부분들이 혹시 있을지. 일단 처음에 김윤정 이사님께서 만드셨을 때 오프라인 한 번 하고 계속 코로나 상황이어서 온라인으로 계속 진행을 했는데 정말 오랜만에 올해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산업계 그룹, 학연 그룹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서로 학생들이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오시기만 하시면 저희는 충분히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셔서 설문에 참여를 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드립니다. 소정의 선물 좋은 거죠? 네, 그럼요. 좋은 거가, 기대할 만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소통데이 말고도 또 처음으로 좀 오프라인이라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 10주년 행사로 기술 세미나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 기술 세미나라는 게 저희 정보보호 분야가 제가 생각하기에 기술 스펙트럼이 정말 넓은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술이 있으면 각 기술, IT 기술이 있으면 그 기술에 대해서 정보보호는 빠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넓은 스펙트럼 중에서 지금 핫 이슈가 되는 몇 가지 기술들을 뽑아서 전문가들 분들을 모시고 지금 세미나를 개최를 하고요. 그 세미나가 끝나고 나면 이후에 소통데이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미나도 많이 와서 들어주시고 그리고 소통데이도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통데이만 참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정보보호학회 홈페이지에 있는 그 리플릿을 통해서 거기 QR코드가 있습니다.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술 세미나를 들으시는 분들도 거기 QR코드를 통해서 소통데이는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인원 파악을 하고 행사를 진행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차세대 정보보호 꿈나무들 이제 이 인재 양성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앞으로 이제 정보보호 분야로 나아가고 싶어하는 인재분들이나 혹은 이제 지금 현직 종사자분들
학생분들께 꼭 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금은 이 정보보안 관련한 학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학 박람회, 입시 박람회도 가보면 여학생들이 굉장히 보건 관련한 학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간호학과, 뭐 이렇게 물리치료학과는 관심이 많은데 정보보안에 대한 거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이 그리 이제 많지 않은 거를 저는 현장에서 조금 느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런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런 대학 전공을 선택하고자 하는 뭐 남학생, 여학생 구분하지 않더라도 좀 고등학생 대상으로 좀 뭐 여성 정보보안 전문가를 롤모델로 해서 이렇게 뭐 좀 여성 후배들한테 영감을 줘서 아 나도 이런 거에 진학을 해서 그렇게 되고 싶다 이런 소개, 적극적인 소개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뭐 인턴십이라든가 이런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보다 많이 확대해서 저희가 차세대 인재를 양성하면 아마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도 그 정보보를 전공하려면은 일단 정보보를 좋아해야 될 것 같고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 다음에 책임감하고 사명감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있어서 지금 하이 테크놀로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했으면 좋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있으니까 이제 나는 레벨 10으로 아주 고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되게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도 오케이예요. 왜냐면은 그런 친구들에 대해서 그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해서 좋은 분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좋아하고 책임감과 사명감만 있다면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레벨 1부터 레벨 10까지 어디든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마음 놓고 지원해 주시고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를 하는데 작년에 사실 온라인 행사였지만 방송 송출을 위해서 이렇게 방송 송출하는 스튜디오를 하나 빌렸는데 그 스튜디오도 거기 리플릿에 적어놓긴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기 멀리서 지방 정확한 지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지방 멀리서 남학생 한 분과 여학생 한 분이 직접 스튜디오를 찾아오셨더라고요. 직접 만나서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서 물론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뭐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직접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데 너무 감사하면서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죄송하고 마음에 걸렸는데 이번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하게 돼서 그 학생들이 아직까지 기억이 나서 그 학생들이 이번에는 꼭 다시 와주시면 좋겠다. 이번에는 정말 찐으로 얻어가실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프라인 행사입니다.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오는 행사 때 저도 좋은 기운을 받으러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는 또 오늘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요. 저희 식사도 이제 하러 가야 되잖아요. 아시죠? 저녁 시간이 돼서 저희는 이제 바로 맛있는 걸 드시러 가시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